난 이제 로봇 청소기에 별 감흥 없어. 뭐 그닥 별로?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이제는 청소기 시장이 로봇 청소기가 모두 다 먹어버렸죠. 무선 청소기보다 오히려 로봇 청소기가 이제는 기본이 되어버린 시대가 왔어요. 그렇다 보니 여러 브랜드의 청소기가 모두 다 좋아졌거든요. 단점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저는 로봇 청소기에서 옛날 청소기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 청소라는 게 이제는 자동화가 모두 되어버렸으니까요. 뭐 아무튼 이제 로봇 청소기도 이제 일종의 테크이다 보니까 매년 신제품이 나오면 제가 여러 브랜드의 제품들을 많이 써보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 그 원픽 브랜드가 있었고, 그거를 조금 더 오래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브랜드 말고도 다 많이들 좋아졌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브랜드도 이제 경험을 좀 롱텀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작년에 미리 보내준 드림이 X50 울트라, 오늘 좀 롱텀 사용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로봇 청소기 광고는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잘 하진 않거든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얘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타 브랜드를 쓰다가 이번에 드리미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을 써본 이제 후기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물론 1대1 비교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X50 울트라는 2025년 신형이고 나머지는 구형이니까요. 먼저 외관 디자인을 봐야겠죠. 처음 로봇 청소기 얘를 딱 뜯고 든 생각이 뭐냐면, 드리미도 예전보다는 마감이 상당히 좋아졌네? 였어요. 사실 스테이션 디자인은 예전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특히 로봇 청소기 본체의 마감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이제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로봇 청소기라는 건 이제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LDS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딱 보면 LDS 센서가 위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야, 요즘에는 LDS 센서를 안 쓰고 이 장애물 회피가 돼? 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얘는 LDS 센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 딱 꺼내잖아요. 이거 봐. 장애물 회피를 위해 LDS 센서가 딱 나오고요. LDS 센서가 작동 중일 때 파란색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이제 충전 중이거나 LDS 센서를 쓸 필요가 없을 때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이거 봐. 야, 이게 가변을 움직이는 게 미쳤어요. 스테이션 크기는 좌우폭은 좁고 위로 좀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먼지통 공간이고, 여기는 세척액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요 먼지 필터 있잖아요. 요것도 전작 대비 조금 더 커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로봇 청소기를 쓰면 권장 주기가 6개월인가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1년 써도 크게 문제는 없긴 하더라고요. 위쪽엔 오수통이랑 정수통 이제 가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요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해요. 얘도 가로폭은 좁고 높이가 좀 높게 되어 있거든요. 좋은 점이라면 양을 많이 넣을 수 있고, 단점이라면 이전 브랜드는 이 통이 낮아서 세면대에서도 물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세면대에서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길어갖고. 이런 점을 보면 사용자마다 장단점이 존재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장점입니다. 요즘은 로봇 청소기에 직배수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사실 직배수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저희 집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물통을 자주 이제 갈아줘야 되고, 이것도 써보니까 로청을 오래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로봇 청소기도 물걸레 청소가 되면서 스테이션에서 걸레를 빨고 말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근데 X50 울트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스테이션 바닥 청소가 진짜 거의 미쳤더라고요. 그게 거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리가. 특히 로봇 청소기로 물걸레를 많이 돌리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스테이션이 대부분 더러워요. 일주일마다 청소 안 해주면 그 물비린내라고 해야 되나? 좀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얘를 쓴 지 한 달 지금 넘었거든요. 걸레 냄새는 전혀 안 나요. 더 좋았던 건 스테이션이 진짜 깨끗하다는 점. 얘가 에이스 클린 세척보드라고 하는데, 신기한 점이 뭐냐면, 전작까지는 여기에 이제 돌기가 있어서 물걸레를 돌기에 돌리면서 세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여기 뚫려 있는 것처럼 물걸레에 직접 물을 써서 분사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얘를 아무리 건조를 잘한다고 해도 스테이션에 막 검은 자국들이 되게 많이 남았었는데, 얘는 한 달 정도 사용해도 지금 되게 깨끗하다. 물론 얘도 청소 끝나고 나서 바로 보면 조금 더럽긴 하거든요. 근데 열풍 건조까지 끝나고 나면 진짜 물자국도 안 남아요. 그나마 관리해줄 건 여기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뭐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얘만 한번 씻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도 제가 한 번도 안 씻었는데 되게 깨끗하죠. 그나마 이제 여기 안쪽에는 좀 더러운데 그냥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면 될 정도? 진짜 내가 본 로봇 청소기 중에서 스테이션이 제일 깔끔해. 손댈 게 없어. 진짜 이 관리 면에서는 다른 브랜드보다는 훨씬 좋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게 로봇 청소기가 이제 다들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2025년형의 특징이 뭐냐면, 다리를 들어 올려요. 다리를 최대 6cm까지 이제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로봇 청소기 중에 이런 무빙을 처음 봐서 그런지, 야, 이게 진짜 로봇 청소기의 미래인가?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로봇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냥 일반 로봇 청소기 다리 같잖아요. 근데 문턱을 딱 만나면 소리가 나면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로봇 청소기가 요즘은 스캔을 잘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 알았는데 22mm 정도 되는 문턱은 그냥 알아서 넘거든요. 턱이 조금 높다면 앱에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넘을 수 있는 문턱이라고. 단일 문턱으로는 4.2cm, 계단형 문턱은 6c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만약 문턱이 있잖아요. 이거 올라가는 건 잘하는데 내려갈 때 좀 우당탕하긴 해요. 근데 또 웬만한 데는 또 잘 넘기도 해. 앱에서 문턱을 넘는 방식도 조절할 수 있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대부분 문턱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대단한가 싶기도 했는데 또 애기 키우는 집에서는 매트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매트 위에도 자동으로 청소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아마 이제 애기 키우는 집에서는 좀 많이 좋아할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다만 요 매트도 너무 두꺼운 건 안 되고 한 4cm 정도 되는 매트는 되게 잘 넘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 이것도 진짜 대박이에요. 아까 말한 이제 로봇 청소기에 있는 LDS 센서, 이게 가변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또 대박이더라고요. 원래 이제 로봇 청소기 시장이 처음에 나올 때 대기업 브랜드도 참전을 했지만 사실 그 브랜드는 주류가 아니었죠. 왜냐면 제품 자체가 너무 컸거든요. 제가 처음 로봇 청소기를 접하고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소파 밑이나 TV장 밑이나 침대 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람 손이 들어가기 힘든 것도 얘가 청소를 해준다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얘는 기존 LDS 센서가 올라왔던 것에 비해 얘는 또 내려가서 청소할 수 있으니까 최소 8.9cm 정도 되는 곳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여유있게 생각하면 10cm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얘는 더 낮은 곳까지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옷장이나 장이 있는 이제 되게 낮은 10cm 정도 되는 틈이 있다. 기존에 청소하려면 막 손을 뻗거나 청소기도 막 이렇게 밑으로 넣어야 됐는데 얘는 자동으로 이제 그것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청소 패턴도 보니까 되게 신기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오픈된 공간을 먼저 청소를 했고요. 낮은 곳인 소파나 침대는 가장 마지막에 청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LDS가 들어가야 하는 곳은 가장 마지막에 청소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얘 센서가 들어가잖아요. 앞에 있는 카메라로 장애물을 피하는데 이제 LDS 센서가 나왔을 때보다는 덤벙되는 게 있다. 네 번째 장점은 흡입력입니다. 그 로봇 청소기에서 제가 이 수치를 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얘는 무려 2만 파스칼의 흡입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흡입력이 카펫을 쓰는 환경에서는 좀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마루 바닥에서는 그냥 뭐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았고요. 그나마 좋아진 점이라면 이제 사이드 브러쉬가 엄청 적극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물걸레 청소 있잖아요. 지금 또 보면 이게 뭔가 특이하게 되어 있죠, 구조가. 이게 로봇 스윙이라고 하는데 로봇 청소기가 못 들어가는 곳도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도 이 물걸레가 팔을 이렇게 쫙 뻗으면서 이제 안쪽까지 청소할 수 있는 거. 전체적으로 진공 청소나 물걸레 청소나 적극적으로 청소하는 게 드리미의 장점이 엄청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어차피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흡입력이 1000파스칼은 다 넘기 때문에 흡입력은 막 카펫이 아니라면 크게 체감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얘가 좋았던 건 흡입력이 증가해서 그런지 모터가 바뀌어서 그런지 다른 청소기에 비해서는 되게 조용해요. 제가 드리미를 다른 브랜드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해야겠다고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집에서 사람이 있을 때 청소기를 잘 못 돌려요. 와이프가 시끄럽다고 해서.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간혹 대부분 괜찮은데 간혹 이제 바닥재에 따라서 좀 소음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겪은 건 아니라서 리뷰를 한번 봤거든요. 드리미 측에서 초기 대처가 정상 제품이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서 조금 그런데? 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드리미에 물어봤죠. 드리미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지만 상담을 하면 이제 뭐 무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기도 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결론 났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면서 바닥재에 따라서 소음 문제는 저희 집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 발생하시는 분들은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앞에서 장점들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엔 또 제가 느낀 단점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사실 전 드리미 X50 울트라를 쓰면서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썼는데 요즘 로봇 청소기의 가격이 엄청 높다 보니까 제가 느낀 단점들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일단 회피력. 얘는 최대 200개의 사물을 인식해서 장애물 회피가 더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기존보다 인식할 수 있는 개수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것도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드리미의 장애물 회피 능력은 완전 탑 티어급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얘가 청소를 하다 보면 백무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이 장애물을 발견하고 뒤로 약간 좀 뺐다가 다시 청소를 하는. 그렇다 보니 타 브랜드 대비 청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꼼꼼해서 그런가? 뭐 둘 다 영향이 있겠죠. 어차피 저는 출근하면서 청소기를 돌리다 보니까 사실 청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 집이 25평 기준 진공 청소를 돌리고 바로 물걸레 청소를 돌리잖아요. 그럼 거의 빠듯하게 배터리가 딱 돼요. 그걸 보니 30평 때는 중간에 충전하는 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제 30평 이상 된다? 1시에는 진공 청소, 3시에는 물걸레, 그렇게 구분해서 예약 청소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점이라면 얘가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 브러쉬가 한 개 더 추가해서 이제 듀얼 브러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cm 머리카락도 엉킴없이 청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주 완벽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청소하면서 그때그때 많이 바뀌는 건가? 아니면 어디 칼날이 있어서 잘리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씩 보면 브러쉬 사이사이에 걸려있긴 해요. 사실 나는 그보다 이게 더 단점이었다. 여기 봐요. 로봇 청소기가 한 번 진공 청소를 하고 나면 여기 중간에 이제 먼지통 필터에 여러 가지 먼지가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션에 돌아가면 얘가 자동으로 여기 있는 먼지통을 비우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기가 스테이션에 있는 먼지통으로 이제 여기 빼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덜렁거리다 보니까 단점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항상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관적으로 보기 좋지 않아 갖고 조금 아쉽고, 가끔 이게 좀 큰 게 걸리면 이제 청소하다가 좀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다. 그리고 저거 또 있다. 요거. 분리형 물걸레 청소기를 제대로 써본 것은 이번 드림이 청소기거든요. 분리형 물걸레가 1층보다 단점이 뭐냐면 가끔 물걸레 청소하다가 케이블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얘가 빠지면서 아예 로봇 청소기가 정지되어 버려요. 제가 얘를 한 달 쓰면서 이제 한 번 정지된 거밖에 없기는 한데, 그게 이제 분리형의 단점이다. 또 분리가 되다 보니까 가끔씩 여기에 이제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걸리더라고요. 한쪽은 깨끗한데 로봇 스윙 하는 쪽에서 이렇게 좀 걸리더라고요. 대신 장점이라면 걸레를 그냥 떼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진공 청소할 때는 물이 바닥에 전혀 적셔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은 그거예요. 앱 퀄리티가 좀 아쉬워요. 물론 이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긴 한데 번역이나 띄어쓰기나 아니면 이제 반응 속도가 좀 더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이제 드림이 X50 울트라를 다른 브랜드로 쓰면서 이번엔 진짜 한번 넘어가서 오랫동안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대체로 그 대부분의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특히 최근 로봇 청소기가 계속 비싸졌는데 오히려 가격도 뭐 여전히 이제 높긴 하지만 139만 원으로 내려왔고, 제가 최근에 써본 것 중에서는 만족도가 제일 좋긴 해요. 특히 위에 있는 LDS가 움직여서 낮은 것도 청소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도 좋았고요. 가장 좋았던 건 청소 용이성, 스테이션 관리가 거의 필요 없었다는 점. 그 로봇팔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사이드 청소, 그 진공 청소라든지 물걸레 청소라든지 조금 더 구석구석 청소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높은 문턱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도 만족감이 좋을 것 같고, 청소력이나 소음, 관리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서 당분간 얘로 바꿔서 쓰려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면, 제가 다른 브랜드를 오래 쓰다가 이제 드림미를 좀 써보게 되었는데 그 한 달 정도 사용했을 때의 만족감은 되게 좋다. 하지만 또 요게 뭐 한 1년 정도 썼을 때의 뭐 장단점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오랫동안 써보고 최소 올해 다른 청소기로 바꾸지 않는다면 더 사용을 해보고 이제 롱텀 사용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넘어갔을 때 얘를 쓰면서 또 새로운 제품을 쓰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로봇 청소기가 진짜 좋아져갖고 원래는 한 브랜드만 썼는데 얘 이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동 모드인데 소음도 저거